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교육행정사무관, 교육행정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역량평가의 대부분이 기획안 작성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인데, 그 중에서 특히 교육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저를 우선 소개하자면요. 저는 교사 생활을 하다가 교육부의 시험을 봐가지고, 교육부의 시험을 받고 발령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말은 그때 당시 때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근무를 5년간 하면서 출제 채점에 대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또는 장학관, 장학사를 여기에서 하는 통해 모든 시험에 출제 채점을 직접 하기도 했고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교육대학교에 가서 초빙교수를 하면서 임용지도, 전문직, 교육 전문직 지도를 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과 접할 기회는 교육장 하면서 여러분, 또 교육청에 있으면서 사무관님들하고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을 하고, 요새는 교육 전문직 전형에 대한 원격 연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누구보다도 실무 경력이 높고 또 이런 쪽은 잘 안다고 자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기획, 즉 사업 기획이라는 말은 구형 가능한 미래 설계도이다. 즉 말하면 교육이 정책으로 나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적어내는 게 교육기획, 사업기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본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선 사무관 승진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평생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평생교육원장은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은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는데, 이 평생교육은 날 때부터 요람,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평생교육을 여러분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교육하면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이걸 뛰어넘어서 제일 먼저 태어나기도 전에 교육을 시키죠. 태교라고. 우리나라는 정말 태교를 옛날 서적에 보면 아주 굉장히 잘 하고 있었죠. 그리고 죽어서도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학생이라 하잖아요. 현고 학생 부군신입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공부해라. 태어나기도 전에 공부하고, 살았을 때 공부하고, 죽어서도 공부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부모님한테, 아니 자식들한테만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죽어서도 아빠 엄마한테 이 학생이라고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유교적인 사상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무관으로 승진이 된다면 이게 학생에서 무엇으로 벗어나면 사무관이 됩니다. 현고, 사무관, 부군, 신이라고 지방 문기가 달라집니다. 이 관이나 장은 업무를 추진하기 중심이 있지만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단. 그래서
이 관이 붙으면 판단하게 되는 사람이고 장이 붙으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란 말은 관이나 장에 벼슬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한테 계속 더 배워라. 그래서 다음 생에서라도 나와서 벼슬을 해서 교장, 또 학생교육원장, 또 평생교육원장, 또 무슨 사무관, 서기관, 이사관, 관리관 이런 것들을 해라라는 의미가 이 학생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은 승진하면 자기 그 대통령 임용장이잖아요. 그 임용장 너무 커서 보관도 힘듭니다. 그걸 가지고 산소에 가서 조상님, 제가 학생을 면하게 됐습니다. 학생 부군 신의를 면하게 해서 조상님 덕분에 이제 교장 부군 신의가 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경우가, 보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장이나 관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무관 승진되면 이게 뭐가 달라진다? 제사 지낼 때 이게 호칭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너도 나도 인플루언서, 옛날에 사무관이요. 처음 사무관 제도가 생길 때는 군수가 사무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보직 사무관도 많고 무보직 서기관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약간 인플레가 된 셈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 사무관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주무관에서 관자를 정말 달고 싶어 하니까 주무관에서 그냥 부급도 관이라고 붙여버려서 얼마나 학생을 면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으면 주무관들도 관자를 붙여서 부급도 또는 구급뿐만 아니라 임시직도 관을 붙여줘서 불러주는 셈이 됐죠. 내가 미장원에 갔더니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나가 선생님인데 미용사들 보고 선생님 하려니까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이렇게 세상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미용사들도 우리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 되어서 주무관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 일은 그렇지만 그래도 사무관 승진은 여러분에게 매우 가치로운 일이고 급여부터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무관이 하려면 사업 기획을 잘 써야 되니까 이 사업 기획을 여러분이 한번 봐두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교육행정직 출신이 아니고 교육 전문직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게 꼭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교육청에서는 서로 쌍끌이로 행정직만 기획한 거 아니고 전문직만 기획하는 거 아니고 함께 같이 하죠. 하는 일이 분류는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은 나하고 관계없고 저 일은 관계없다가 아니라 둘이 보완관계를 해서 협력적 보완관계를 해서 함께 나가야만이 교육 행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지원하는 두 쌍끌이 집단이 상대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결국 교육행정직도 교육에 대한 어떤 안목을 가져야 돼서 여러분이 사무관 되려고 할 때 행정도 봐야 되지만 교육 전문직의 기획도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많이 될까 해서 제가 교육 전문직 기획한 것을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별도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직 강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기획안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를 총론으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각
강론을 제목, 배경, 목적, 방향, 세부 추진계획, 예산 운영계획 이런 식으로 강론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전 문제, 또 이렇게 할 때 어떤 피드백을 할 것인가를 강의를 해주는데 총 12시간이죠. 12시간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면 여러분이 이거 별도 기획만, 여러분은 시험 보는 게 기획 하나니까 기획만 보면서 전문직들한테 기획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서 사무관 기획도 참고하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와 같은 과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직들한테 하는 기획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부터 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물론 여러분들은 행정 1이니까 9급 때부터 계속 7급도 이렇게 기획을 많이 해봤지만 전문직들은 가르치는 일이 주업이다 보니까 기획을 생소합니다. 그래서 전문직들한테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 부분은 상당히 기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기초부터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 이 큰 나무처럼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튼튼한 것처럼 여러분이 사업 기획안 솜씨가 매우 늘어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12시간 강의 중에 첫째 시간으로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가 도움이 되어서 사무관 승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이 여러분에게 어렵다 하는 건 생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논술은 많이 써봤잖아요. 면접도 해봤잖아요. 했는데 기획은 안 해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획은 해봤는데, 계획서는 써봤는데 기획이니까 계획과 기획은 어떻게 다르나 이런 생각도 들곤.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교육부에서 시험 볼 때는 기획 한 과목 시험을 보통 자료를 14페이지, 17페이지를 주고 이 쓰는 시간을 4시간을 준 적이 있습니다. 4시간을 줘도 어렵습니다. 보통 시도교육에는 90분을 주죠.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획이 뭐냐 할 때 뭐 계획을 기획하다 이런 뜻인데 제가 기획을 하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 자, 제가 교장 선생님을 할 때 캠프 활동을 가는 것을 보고 내가 그 다음 날 우리 캠프 활동을 안전하게 잘 하고 있는지 교감 선생님과 같이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더니 학생들이 열심히 활동 중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숙소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을 자고 있어요 하고 제가 숙소에 가봤습니다. 숙소에 갔더니 이렇게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하면서 눈을 부비면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내가 잠자고 있어서 미안해요 이런 표정이 하나도 없이 당연한 듯이 왜 낮잠을 깨십니까 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학생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학생과 함께 하는 걸 임장활동이라 합니다. 어떤 사고가 났어도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하고 있으면 선생님은 선의의 주의를 다했기 때문에 면책이 됩니다. 근데 학생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없으면 사고 나면 그 현장에 없는 선생님, 그 임장활동을 하지 않는 선생님이 전체 책임을 지죠. 심지어 그 돈이 들면 처음에 그 보상비를 사고 나서 돈이 들면 보상비를 교육청에서 해주지만 다시 그 선생님한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구상권이라면 거기에 들어간 손해배상을 선생님이 해야 돼요.
그만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느냐, 잠이나 자고 있느냐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교관들이 선생님 들어가서 쉬세요 해서 교관 말을 듣고 그랬다. 이게 그래서 선생님, 교관이 선생님 말씀 들으셔야 됩니까? 선생님이 교관 말씀 들으셔야 됩니까?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선생님들 잘못이 아니라 교장인 나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기획이 잘못됐다. 기획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매일 날짜별로, 장소별로, 시간별로 일정을 짠 거에다가 여기에는 3학년 일반 선생님, 여기는 3학년 2반 선생님, 여기는 국어 선생님,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활동은 언제나 임장 활동할 수 있도록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한 분도 안 지킨 분이 안 계셔요. 자기가 맡은 시간, 자기가 주어진 시간은 철저히 보더라고요. 근데 아무나 임장 활동을 열심히 하세요 하면 아무도 안 해버려요. 즉 계획서에 시간, 장소, 업무와 책임을 명기한 것과 명기하지 않는 것은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획이 잘 돼야, 계획이 잘 되어야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기획을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학습 과정안을 예를 들면, 학습 과정안이 뭡니까? 교수 학습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작성하는 거죠. 그런데 잘된 교수 학습 과정안은 이 교수 학습 과정안만 있으면 이런 수업을 하라고 하고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좋은 학습 과정안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나는 그걸 보고 잘 썼는데 남이 볼 때는 어떻게 수업하란 말이야?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교수 학습 과정안이 잘 못된 겁니다. 그래서 기획도 그것만 딱 보면 촉촉촉촉 움직이면 잘 된 것이고, 이거 보고 이거 뭐야? 잘 모르겠어. 이러면 좋은 기획안이 아닙니다. 기획안은 비일상적입니다. 맨 할 때마다 계속 작성한 게 아니라 사실 교수학습 과정안도 연구 수업이나 특별한 때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캠프 계획서도 매일 운동량 활동을 다 계획서를 세우는 게 아니고 특별한 때, 그러니까 항상 하는 게 아니라 비일상적이다. 그래서 이 자체도 꼭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업무 연두 보고서에 나온 게 시초인데, 연두 보고서도 1년에 한 번 하지 매번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제가 장학반일 때는 이 보고서 들고 열심히 청와대 가가지고 설명하고 뭐하고 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자, 그래서 기획이 잘 되어야 되는구나. 좀 생소하지만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기획을 보통 정책 보고서라나 보고서라고 많이 합니다. 아니, 기획과 정책 보고서, 어떤 때는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라.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야지? 근데 이 말은 곧 기획을 작성하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날카롭고 하지만 또 성깔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부서에서 이제 보고를 받습니다. 교육부는 뭐 하고, 또 기재부는 뭐 하고, 이렇게 행자부는 뭐 하고 보고를 받는데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 아니에요, 장관이. 보니까 너무나 다양해서 각양각색에서 어떤 건 알기 쉽게 작성됐고 어떤 것은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서진한테 명령을 내려서, 자, 내년부터는 대통령한테 보고서 할 때 형식을 좀 통일해라. 그래서 보고서가 좀
질을 높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명령을 받은 비서실에서 이제 편찬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 개요 하고 이 문서가 작성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기획서를 만들게 되어서 보고서의 기본이 되었고, 정책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기획이 마치 정책 보고서인 양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획 보고서인데 정책 보고서라고 써져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보면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배운 기획을 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얼른 볼 때 정책 보고서 좀 기획 그렇게 연결되지 않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책을 지금 내가 보고받는 것이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책 보고서는 누구 입장? 대통령 입장, 또 보고받는 사람 입장으로 이것을 이름이 붙여지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정책 보고서가 왜 기획하고 동의하냐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보는 사람이 보고하는 자냐 보고받는 자에 따라서 명칭이 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보고서를 파일로 붙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양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가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전체 내용을 읽으면 여기서부터 정책 보고서 원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여기를 잘 읽어.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에 작성한 건데 지금까지도 이게 하나의 원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글을 좀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이 도대체 무엇이냐? 계획이 무엇이냐? 여러분, 계획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계획. 자, 기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플래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시에 적은 거고, 이게 어떻게 하라고 딱 완료된 것은 명사적이니까 계획이고, 그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까지 딱 적어져 있는 것은 기획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 근데 이건 딱 완료된 이 계획서대로 할 겁니다 하고 완료된 것은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획이 완료되면 뭐가 됩니까?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기획이고, 그냥 그걸 보고 적어져 있는 대로만 하면 계획이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행형, 과정이고, 여기는 나타나 있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건축물이라고 보면 여기는 시공 과정을 그린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물건 설계도는 딱 계획하고 같지만 언제 어디서 사서 얼마짜리를 어떻게 납품해서 이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획이죠.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전체를 적어 놓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니까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적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이미 해결 방안을 결정되어져 있는 것을 적은 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즉 판단, 선택 과정이 들어있는 거고, 이건 판단, 선택 과정이 안 들어있고 이미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옮기라고
적어져 있는 것이 됩니다. 자, 흔히 보면 여기에 가로 안에 안이라는 게 써져 있어요. 안이란 것은 안, 이런 안 저런 안을 제시한다, 그죠? 이런 안 저런 안, 즉 A 정학사는 이렇게 생각하고 B 정학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즉 플랜 A가 있으면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라는 것은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있다 해서 아직 확정되지 않고 이렇게 할까요? 라는 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이 가로 안에 붙었으면 이게 아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이 하고 있다. 흔히 그러잖아. 플랜 B가 없으면 안 된다. A가 고장 나버리면 바로 B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성한 건 언제나 가로 안에 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작성해서 상관이, 장학관이 또는 장이 사인을 해서 확정을 시키면 안이 아니라 계획으로 되면서 이게 안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은 결제 낼 때 안이 필요하고 결제가 끝나고 학교로 보낼 때는 이걸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결제가 나면 결제 날 때까지는 그냥 신경이 확 쓰다 결제 나면 야 끝났다 하고 그냥 결제 난 안을 떼내지도 않고 그냥 학교에 보낸 경우가 많아서 이 안자가 학교에 나온 공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안이 아니고 확정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은 비일상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시작할 때 한번 하는 거고, 이것은 계획은 확정된 정책이나 법령이나 규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 전문직은 기획을 해서 이걸로 갖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한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계획을 보고, 기획으로 완성된 계획을 보고 실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죠. 우선 용어의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라고 지금 제가 열심히 말했잖아요. 기획인데 여기에 사업기획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정책기획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교육기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획이 왜 사업기획이냐? 아니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무슨 사업기획을 하라는 말인가? 근데 시험 과목에 서울 같은 경우에 사업기획안 작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업이란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일을 할 때 인적, 물적 자원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말로만 이렇게 하자 해갖고는 안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움직여지죠. 그래서 사업, 즉 돈이, 그 예산이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 예산 사업으로서의 기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 선생님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움직이지 선생님한테 월급을 안 주면 누가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학교란 건물이 있어야 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의미로 사업기획이라고도 하고, 정책, 이런 정책을, 교육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 해서 어떤 데는 정책기획이라고도 하고 어떤 교육기획이라고도 하고 어떤 역량 강화 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역량은 기획에 있다 해서 기획이란 단어를 안 쓰고 역량 강화 시험, 역량에 대한 시험을 본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량이라는 게 기획과 논술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거의 다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되죠. 비전과 지표. 비전은
우리가 장래에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인가 이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북쪽으로 간다 하면 우리는 북극성이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런 게 이 비전입니다. 북극성으로 간다. 근데 막상 북극성이라는 게 북쪽으로 갈 때 북극성이 보이긴 하지만 이게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북극 지점으로 간다 하고 지표, 땅에 딱 표시가 있어야 더 확실하죠. 이것은 하나의 그 추상적인 거라면 지표는 구체적으로